시달리고 시달리다가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동을 계획하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현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뒤에 오는 헤드라이트를 킨 차는 전부 다 나를 쫓아오고 있다 라고 느끼니까 이게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환청, 망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양성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증상들은 항정신병 약물을 썼을 때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잘 맞는 약을 만나게 되었을 때 평균적으로는 4주 정도면 증상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원장님, 그러면 아까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예, 각각의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근데 이게 제가 경험한 사례를 들다 보면은 이제 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이제 나와 있는 사례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편집형이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윗집 할머니가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윗집 할머니가 국가기관 소속이고 나를 괴롭히려고 이제 투입된 요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윗집 할머니를 공격하면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그런 유형인 경우가 이제 편집형인 거고요. Y형은 이제 사람이 좀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웅얼거리기도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거나, 결국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죠. 긴장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이 증상이 생기면 알 수가 있게 돼요.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는데 허공을 응시하는 정도가 30분, 10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 24시간 가만히 서서 똑같은 자세로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같은 자세로 이렇게 있어서. 예, 그런 상태로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런 형태의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현병을 진단 내릴 수 있는 증상들은 크게 이제 5가지로 나누는데, 그게 이제 환각, 그 다음에 이제 망상, 그 다음에 이제 와에 대한 언어, 와에 대한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포함이 되죠. 그래서 환각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를 못하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혹은 이제 나한테 뭐라고 시킨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 등등,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엄청 무섭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현병 환자들을 압도하는 감정은 1차적으로는 공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막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사실은 뭔가 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동을 계획하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현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한 거에는 조현병의 경우가 확률이 낮다. 네, 그렇죠. 망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지각이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런 사고 내용들이 먼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내지는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이 세상은 다 허구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망상의 내용들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자아 정체성에 대한 불안이기는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 맞나? 이 사람들은 실제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고, 그게 이제 망상으로 점점점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할 때에는 실제로 그런 느낌들을 경험을 하실 때는 되게 좀 위험한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멀쩡하게 아무 관계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저 사람이 파견된 요원일 것이다, 그러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도망을 가려고 제가 이제 봤던 분 중에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만에 운전을 하고 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시간이 안 되게.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면 그렇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헤드라이트를 킨 차는 전부 다 나를 쫓아오고 있다 라고 느끼니까 이게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와해됐다 라는 표현이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흐름과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와해됐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려요. 생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뭐 어제는 어떤 뭘 먹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우리 엄마는 어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맥락이 아예 안 맞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느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사고 흐름에서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증상들은 환각도 그렇죠. 실제로 자기가 지각하는 거고, 망상도 그 내용상에는 뭐 앞뒤가 안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와해된 뭐 행동이나 아니면 와해된 이런 이제 언어들, 사고의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잘못됐다고 혹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현병이라는 게 결국 증상이 심해지면 고위인지 기능 영역의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병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구나, 내가 무슨 병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현병의 특징적인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볼 질문이랑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조현병을 이렇게 포털에 쳐보면 네. 사람들이 질문으로 저 혹시 조현병 초기 증상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이 올라온 게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조현병을 스스로 초기에 인지하고 치료받은 경우가 실제로 좀 있나, 인지할 수 있나 스스로를, 그게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럴 때 오시는 분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Attenuated Psychotic Symptom이라고 해서요, 정신병적 증상의 초기 증상 때에는, 그러니까 환각, 망상에 대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좀 무서운데,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와서 나 정상인가 조금 걱정이 돼서 왔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조금씩,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고위인지 기능 영역에도 영향을 주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본인이 인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그러면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와봐라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좀 초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좀 진단을 받아봐라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환각하고 망상이 대표적이죠. 네, 환각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듣지를 못했는데 누가 똑똑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지는 누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면 위에서 나를 이제 괴롭히려고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요, 등등이 있겠고요. 혹은 이제 직장 내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이제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들, 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환각인 경우고요. 네. 그 다음에 망상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나를 쳐다보는 게 뭐 내가 이제 좀 이상해서 쳐다보는 것 같다, 네. 등등이 있겠고, 그 외에도 뭐 예전에 이제 뭐 내가 잘못했던 행동을 누군가가 알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경우에, 네. 그럴 때는 조금 빨리 오셔서 정신과에서 이제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내가 아니라 이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친밀한 사람 중에 조현병에 의심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네.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치료받지 않은 기간, 치료받지 않은 채로 정신 증상이 있는 상태가 그 길면 길수록 이제 뭐 논문에서는 1, 3개월이 기준이긴 하거든요. 네. 길면 길수록 치료 확률은 떨어집니다. 네.
이전에 기능을 회복할 확률도 그 기간이 길수록 뭐 확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가 이상한데? 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나오실 텐데. 가능성이 많죠. 혹시 그때 네. 좀 해볼 만한 팁 같은 건 없을까요? 환자를 어떻게 좀 데려올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거든요. 네, 안전이에요. 환자도 안 다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도 안 다쳐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뭐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옳다 그르다 이런 논쟁은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내용에 대한 논쟁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했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했을 때 저 사람은 너 욕 안 했어는 사실은 환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그런 이제 감정들을 더 자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네가 그렇게 느꼈으면 조금 무서웠거나 힘들었을 수는 있겠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 물론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구나. 일단은 너무 언쟁을 하면 안 되겠네요, 환자랑. 네, 네가 틀렸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공감을 해주면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네네. 이렇게 하고 정신과로 데려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 원장님, 이 조현병이라는 게 치료, 아까 이제 치료를 일찍 시작하면 악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치료가 되긴 되나요? 되긴 됩니다. 치료가 되긴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 다음에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완치 기간이라는 게 혹시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게 있는지 그리고 몇 % 정도 완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그게 이제 연구 결과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회복의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옛날에 이제 치료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퇴원할 수 있을 정도 그거를 완치라고 봤어요. 예, 퇴원할 수 있을 정도면은 완치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봐도 막 한 3대 3대 3. 그러니까 완치가 돼서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사람이 3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증상 유지하는 정도. 뭐 사회 기능은 잘 못하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 정도로 지내는 게 3. 그리고 또 입원해야 될 정도가 되는 게 3. 이 정도. 뭐 몇 년 내에. 그렇게 이제 옛날 교과서에서는 그랬었고요. 요새는 한 5대 3대 2 정도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그래서 뭐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예 그 사회 기능 이전 기능 회복해서 지내시는 분들이 거의 20%에 달한다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완치가 되는 병이죠. 20%에서는.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완치의 기준을 어떤 환자분들은 약을 안 먹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약을 안 먹는 거는 완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능을 회복했다를 완치의 기준이라고 보는 거고요. 주로는 이제 약이 필요한 기간이 되게 깁니다. 약들도 많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막 길게 가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확률은 많이 낮고요. 이제는 치료가 이제 다 되고 사회로 복귀한 다음에 가정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20% 가까이 됩니다. 그 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뇌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하는 그런 약제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형 항정신병 약물들 이제 한 70년대 정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할로페리돌, 뭐 클로프로마진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정신과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된 환자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퇴원도 못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기적의 치료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환자들에게서는 이제 장기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들도 걱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태어날 수 있게 된 게 어디예요? 뭐 이런 정도로 만족을 하면서 이제 좀 치료를 해왔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이 나오면서 이 기전들을 대강 보면은 도파민을 이제 신경 전달을 막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수용체나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약들이 효과적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들 중에서도 도파민, 그다음에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이런 것들은 조금 조현병의 발병이나 아니면 그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환청망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양성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있는 증상이니까 뭐 그런 증상들은 어쨌든 그 비정형 뭐 하여튼 항정신병 약물을 썼을 때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없어집니다. 네. 물론 이제 환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잘 맞는 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는 평균적으로는 4주 정도면 증상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빠르네요, 4주면. 네네. 네. 뭐 그러고 나서도 이제 기능 회복이나 이제 사고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양성 증상 자체는 그 정도의 기간이면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요새는 주사로도 넣기도 한다는데 그런가요, 원장님?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제형들이 뭐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예전 약들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투약이 잘 유지가 안 됨으로써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투약 유지가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재발률의 차이를 1년 사이에서 한 10배 가까이 봐요. 약을 계속 썼을 때하고 계속 안 썼을 때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본인이 뭐 나는 약을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도 그냥 때 되면은 주사를 맞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발을 안 하는 이제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나온 게 이제 옛날의 약들부터 시작하면 뭐 할로페리돌도 있었고요. 리스페리돈도 그런 장기 지속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약들 중에는 이제 인베가나 아니면 아빌리파이 같은 약들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경구 투약을 완강히 거부하는데 지금 이거 증상 가라앉히면 안 될 상황에서 이제 응급으로 그 장기 지속형이 아닌 그 IM으로 놓을 수 있는 주사형 제제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약은 뭐 하여튼 뭐 단가가 안 맞아서인지 예, 시장에서 이제 아직 없어진 약이 있고요. 그런 약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하루 만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약들이긴 하죠. 그러면 혹시 조현병에서 이제 아까 회복돼서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들도 이제 절반 가까이 되는데 네네.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약은 계속 먹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약을 계속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약을 이제 끊을 때 약을 안 드시게 되면 재발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약을 잘 쓰고 계시는 분들 증상이 좋아져서 용량을 낮추거나 뭐 그럴 때에도 재발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 병 자체가 만성 퇴행성 경과를 밟는 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기적의 명약인 거죠. 약간 치매랑도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치매도 약간 퇴행성 변화라서 네네. 이게 아직 완치가 없고 네네. 증상을 늦추는 정도의 약만 있는데 네. 그럼 조현병도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경과 자체는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나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네요. 치매는 아무리 그거 진행을 늦추더라도 이미 손상된 기억력은 돌아오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침에 뭐 드셨는지는 그 약을 계속 드셔도 까먹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을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잘 드시면 5년 뒤에도 한 그 정도로 유지가 된다. 요런 장점이 있는 거지. 네. 예. 뭐 사회로서의 기능 복귀 네. 뭐 이런 점을 기대하고 이제 쓰는 약은 아니거든요. 아, 근데 네. 조현병은 그것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약을 끊으면 재발 위험이 10배까지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그 반대로 보면 약의 효과가 엄청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을 먹고 안 먹고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오히려 이거 들으면서 깨닫게 됐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약을 점점 나중에는 이제 줄여가면서 끊는 사람도 있긴 있나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보는 환자들한테는요,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시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10년 넘게도 잘 지내셨던 분인데, 그러면 이제 약 먹는 거 귀찮으니까 이제 한번 끊어볼래요 했는데, 그 뭐 한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딱 표정 변해가지고 오시면 제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 이거를 이제 오래 사용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뭐가 막 두드러지게 보고가 된 거는 없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제가 드시지 말라고 하죠. 근데 오래 사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잃는 거 비해 얻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는 합니다. 네, 그럼 이 자리를 비워서 또 조현병으로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한테 네. 예, 웬만하면 끊지 마시고 네, 꾸준히 드시라는 말을 네. 또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네. 근데 원장님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조현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그러면 이게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없겠네요. 근데 이게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실은 유전자는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분도 있고 안 생기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자면 사실 어떻게 관리를 잘하면 예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은 들기는 합니다만은, 예. 결국은 정신 건강을 유지한다는 방법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뭐 일기 열심히 쓰시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어떤 종류의 보호는 해주지 않을까? 그냥 짐작입니다. 네, 짐작이지만 그래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조현병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네. 원장님께서 조현병 환자들에게 아니면 조현병 환자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혹시 조언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